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오늘 처음 집 밖을 나섰습니다.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. 첫 외출입니다. 어떻게 보이셨을까요?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. 사실상 자택 감금이라 하더라도 오늘 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걸음걸이는 다소 느려졌지만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이더라고요, 김 변호사님. 네,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구치소보다는 집이 훨씬 좋다 이런 의미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미소를 띠고 이렇게 입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네, 또 이제 고문 모습도 보이고요. 예,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이름을 연호를 하면서 저렇게 앞에서 좀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저렇게 또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 저런 모습이 과연 좀 적절한가라는 그런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쨌든 그 예전에 구치소에서 법정에 등장할 때보다는 훨씬 더 밝아진 모습인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지금 워낙 지금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느냐 이런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보석을 안 하면요. 어차피 한 달 뒤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재판부가 이 사건은 병보석이 아니라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이는데 대신에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유롭게 접견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보석을 해서 자택연금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건 뭐 병보석도 아니고 오히려 그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석을 허가했다 안 했다가 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이익은 아니라서 변호사들 안에서도 어차피 한 달 뒤면 불구속으로 자유롭게 재판받을 수 있는데 왜 보석을 청구하냐. 그런데 강훈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병으로 혹시라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논지가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증인들은 잇따라서 건강상의 문제 혹은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해서 미루고 있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던데요. 사실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. 근데 출석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은 그 피고인 측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그리고 검찰에서 이루어진 참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근데 오늘 재판에서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이 출석을 안 했고 또 김백준 전 비서관도 한 번도 지금 증인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항소심에서라도 증인 출석은 이루어져야만 이 재판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판 출석, 건강에 대한 논란이 또 불거진 분이 한 분 더 있죠.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요. 광주 재판에서 변호인도 모르게 판사에게 건넨 편지의 내용이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요. 88세의 남편에 대한 80세 이순자 씨의 그 편지 내용이 오늘 좀 전해졌습니다. 김 교수님, 어떤 내용이었나요? 네, 이순자 씨가 이제 남편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호소하고 또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흰 봉투를 그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? 그 내용은 이제 알츠하이머 발병 전부터 회고록이 작성됐다. 그리고 퇴임 후부터 준비가 됐고 백담사에서 내려온 뒤에 이제 초고 집필을 시작했다. 오래전부터 이 같은 회고록이 준비됐었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측근들을 통해서나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구술하면서 진행이 됐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돼서 이 자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됐던 상황에 대해서 남편 전두환 씨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또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두꺼운 그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. 상당히 이례적이었었죠. 또 재판부가 사실은 이렇게 받는 것도 이례적인데 어쨌든
단 한마디에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또 그런 주모자로서 또 지휘를 했던 사람으로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는데요. 역시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순자 씨는 남편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편지를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두 부부 사이의 모습이 이번에 법정 출석 과정에서 간간히 전해졌습니다만 손을 잡은 모습도 여러 번 포착이 되고요. 최근 몇 년 사이에 각별해졌다는 측근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이 빨간 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순자 여사의 그동안의 내조와 관련해서요. 회고록 지금 알츠하이머 이후에 쓴 게 아니다라고 적극 변호하는 이분의 내조가 낯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.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원래 이제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영부인입니다. 네, 그래서 어쨌든 논란 속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연희동에서도 계속해서 뭐 빨간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뭐 부동산을 여기저기 알아보는 등 남편을 뭐 나름 내조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그 빨간색 바지를 입은 복부인 으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하게 박혀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고요. 어쨌든 이순자 여사 지금 최근에 어떤 경매 있잖아요. 그 자택 경매에 있어서도 이 본인의 자택이기 때문에 경매해서는 안 된다.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장 옆에서 철저하게 호위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순자 여사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내조에서 이분을 따라잡을 분이 없었다. 자주 구설에 오르긴 했지만 마지막 법정에서까지의 자신의 부인으로서의 노력을 다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심리일까요?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평가 또 정치 세력 간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부부로서 지금 같이 살아온 세월이 반세기가 훨씬 넘죠.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올해 우리 나이로 89 되셨고 지금 이순자 여사도 80을 넘겨서 거의 6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아오면서 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많은 사람 아니면 어쩌면 모든 사람이 내 남편을 욕해도 부인마저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부인은 또 그동안 살아온 정도 있고 또 옆에서 오랜 세월 지켜보면서 나름대로의 장점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좋은 평가를 하는 거를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인지상정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